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중장년층이 갑자기 아프게 되면은요, 치료비는 물론이고 소득의 감소가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죠. 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질병에 대비를 해서 지금의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제일 중요하게 보장을 받아야 할 시기인 중장년층들에게 유용한 바로 질병 후유장애 담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온 몸에 보장이 가능한 데다가 반복, 또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오늘 강의 시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H사의 CI보험 1종에 대한 증권 분석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저희 보험 플랜 119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 플랜 119 언제든지 보험 고민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66번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실속 있고 또 유용한 보장으로 떠오르는 질병 후유장애 담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근석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질병 후유장애 부분과 이 질병 후유장애 부분에 대해서 보상 사례, 즉 보험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 질병 후유장애 그러면 상해하고 좀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해 후유장애, 그다음에 질병 후유장애 이 부분도 한번 정권에 가지고 계시면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마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험 같은 경우에는 확률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보험 안에. 그래서 보험이 어렵고 용어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률적으로 지금 이 화면에 이제 좌측에 있는 이 상해 사고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우측에 있는 이 질병 부분을 제가 한번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 상해, 교통사고라든지 우리가 등산하다가 추락사고라든지 일하다가 또 추락하고 넘어지는 여러 가지 비행기 사고라든지 또는 철도사 여러 가지 사고가 있지만 이 사고가 발생할 확률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다음에 늙고 그다음에 질병을 걸리는 이런 어떤 과정인 이 질병하고 비교해 보면 훨씬 이 질병 쪽에가 훨씬 더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해 후유장애도 많이 가입하시지만 상해 후유장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업적인 리스크가 있다든지 또는 반복적으로 그런 일을 계속 하시는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상해 후유장애를 반드시 가입해야 될 그런 담보라고 보지만 질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좀 유리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해하고 질병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이렇게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으로 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어떤 내가 후유장애가 입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보험금, 지급률이 나오면 가입금액 곱하기 지급률로 받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급격성, 우연성, 그다음에 외래성입니다. 그래서 외래성이라는 거는 질병하고 반대의 개념으로 보시는 이 내재성하고는 반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특히 이 우연성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험에서는 이 우연성이 뭐냐면 고의적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의 사고가 아니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질병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상해하고는 좀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우리 신체에 어떤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질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또 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통지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직업이라든지 이 위험급수도 중요하고요. 그다음 운전 여부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상해 같은 경우에는 후유장애를 가입하시면 직업을 안 알렸을 경우에 이 통지 업무를 이행 안 했을 경우에는 비례 보상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후유장애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질병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자유롭다. 그래서 좀 보험금 타기도 좀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암이라든지 이대 질환 같은 걸 많이 가입하지 않습니까? 이 진단비하고 질병 후유 장애를 제가 한번 비교해 보면 이 질병 후유 장애 같은 경우에는 직업률이 나오면 반복해서 합산적으로 추가 보장이 되는 반면에 이 진단비 같은 경우는 암이라든지 우리가 뭐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급성신경경색 같은 경우에는 1회 지급되고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 1회만 지급된다는 거. 그리고 보장 범위 같은 경우에는 신체는 13개 부위로 나눠 있지만 신체 19개 부위, 장기는 21개까지 보장이 되니까 범위가 좀 높다고 볼 수 있고, 그러나 진단비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부위 암이면 암, 뇌, 심장, 간, 폐 이런 해당 부위에 진단이 됐을 경우에 진단비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장애 분류표 중에서 질병 후유 장애 부분에 대해서 지금 13개 부위로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요. 우선 우리가 눈, 시력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시력저하라든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안경점에 가면 시력을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이 들면서 이제 시력이 저하될 경우에는 그 해당 요건이 되면 질병 후유 장애 있으면 여기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귀, 청력 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 냄새 맡는 기능, 코 관련된 거. 그다음에 여기 말하는 기능하고 그다음에 씹어 먹는 기능인데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치아 결손이라는 부분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외모, 그다음에 여기 척추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광골, 뭐 가슴뼈라든지 빗장표. 그다음에 이건 다 아시겠고 팔, 그다음에 다리, 그다음에 손가락, 발가락. 그다음에 이놈이 이제 흉복부 장기 장애인데요. 여기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신체에 있는 장기들에 이제 암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신경계 장애, 그다음에 정신행동 장애인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우리가 질병 후유 장애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도 좀 더 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이제 노화 과정에서 보면 이 시력 장애 부분, 그다음에 청력 장애. 그다음에 여기 씹어 먹는 기능의 치아, 그다음에 척추체 부분에 뭐 척추의 기형이라든지 추간판 탈출증, 그다음에 이런 부분요. 그다음에 이제 다리에 이제 고관절이라든지 인공관절 넣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흉복부 장기에 여러 장기에 이제 암이라든지 이런 어떤 절제했을 경우에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신경계 정신행동 장애 치매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와상 상태라든지 이렇게 돼서 일상생활이 좀 어려울 경우에 각각 직업률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7개 정도는 좀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고 또 확률적으로 좀 높은 담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 이 질병 후유 장애를 가입했을 경우에 그러면 보험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70세나 80세가 되면 무릎관절 쪽에 또는 뭐 고관절이나 이런 데 좀 문제가 발생하면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한 80세 정도 되는 노인분인데 2018년도에 이제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관절 치환술 이게 이제 질병이라고 보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 그 행위 자체가 장애 지급률이 30%입니다. 30%. 그러면 만약에 가입 금액이 만약에 질병 후유 장애를 3천만 원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3천만 원에 인공관절 치행술 제가 30%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30%에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3, 3은 9해서 질병 후유 장애 부분, 즉 고관절 인공관절 지원했을 때는 900만 원의 질병 후유 장애 보험금이 지급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위암 진단 받았을 경우인데요. 우리가 이제 위암을 진단받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암 진단비는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술비라든지 특약이 있으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전절제술을 시행했을 경우에 그러면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이제 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위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위암이 걸려서 이제 위전절제술을 했기 때문에 여기 위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의료 행위가 있어가지고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질병 후유 장애를 만약에 3천만 원 가입돼 있다. 그러면 이 위를 전제한 거는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이 13개 부위 중에
12번째인 그 흉복부 장기 쪽에 이제 장애가 발생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를 잘라낸 그 자체 행위가 50% 장애 지급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입 금액 곱하기 지급률 하면 1,500만 원. 1,500만 원이 질병 후유 장애 담보가 있을 경우에 1,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치매 보험이 많이 이제 판매되고 있는데 이 치매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뇌 쪽에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CD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CDR은 이제 치매 척도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매 척도 검사 해가지고 만약에 약간의 치매에서 이점이 나오게 되면 이 또한 가입 금액이 3천만 원이 돼 있다 그러면 지급률이 약간의 치매 같은 경우는 40%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신경계 또는 정신행동 장애 부분에 장애가 발생한 거로 보고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3천만 원 곱하기 40% 하면 1,200만 원.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 보험이 후유장애 특약이 가입돼 있다 그러면 1,200만 원이 질병 후유장애 보험금으로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험료 부분인데요. 사실은 보험료는 제가 연령대별로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 담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겠지만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축소되는 경향이 있고 또 일부 손해보험사만 판매 중에 있고 특히 이제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질병 후유장애 부분에 판매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제 가입 연령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가입하려고 그러는 연령이 뭐 20대부터 뭐 다양하게 60대까지 있지만 사실은 이게 60세나 50세 이상이 되면 좀 보험료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입 보장 기간까지 좀 참고를 해서 들 수 있고 그다음에 가입 금액도 뭐 1,000만 원 이렇게 이제 한도가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점 좀 전문가들에게 반드시 상담을 한 후에 가입하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이제 회사별로 보험료를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떤 한 회사의 어떤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여러 회사를 좀 비교하고 그다음에 그 설명을 받고 그리고 선택하는 게 좀 지혜로운 그런 소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좀 최종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질병 후유 장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늙고 그다음에 질병이 오고 사망하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되는데 우리 온몸에 대해서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13개 중에서 특히 7가지 부분에는 좀 발생할 확률이 좀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라이프 사이클 기간 내내 이런 13개 부위에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질병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담보가 있을 때 좀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반복으로 보장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복으로 또 지급이 되니까 이런 어떤 담보 반드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담보가 지금 이제 판매되고 있을 때 가입하는 게 좀 유리하다. 만약에 이게 이제 소멸대가 없어지면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보험사별로 손해율 같은 게 이제 크게 아직까지 통계치가 조금 덜 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담보가 있을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어릴 때 가입하자는 말씀은 뭐 어떤 의미냐면 건강하고 사실은 내가 앙성할 때 이런 걸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보험료 납입 기간이 끝나고 나서 뭐 80세, 90세까지 이렇게 보장받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측면에도 훨씬 유리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근석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나이가 드는 건 누구나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중장년층 분들이라면 질병 후유장애 담보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온 몸에 반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사례들도 살펴주셨으니까요. 자,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한 보장인 질병 후유장애 담보 준비를 생각하시는 분들 전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니까 많은 연락 지금부터 주시기 바랄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 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갑니다.
예, 내가 가입한 보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자,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을 전문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홍지연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어떤 증권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생명보험사의 CI 종신보험을 가지고 나왔어요. CI 종신보험 네.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굉장히 많으시죠. 예. 근데 지금 이 증권을 가지고 계셨던 분은 중국 교포셨어요. 근데 교포요? 네, 예. 근데 이 증권 하나밖에 없으신데 이 증권 안에서 모든 게 완벽하게 보장이 되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증권에서 어떤 보장들이 되고 또 보완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오늘 설명하는 네. 하나밖에 없다고 하니까 더욱더 네. 좀 보장이 잘 돼 있어야 할 텐데 살펴볼게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증권은요. H사의 CI 보험 일종인데요. 2014년 7월에 가입을 하시고 보험료는 19만 3,662원 납입하고 있는 증권입니다. 매번 증권을 볼 때마다 수익자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데요. 예, 이렇게 보시면 특히나 그만큼 중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 특히나 지금 이 증권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장이 주가 되는 종신보험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사망시 보시면 법적 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정이 잘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법적 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요.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 증권을 가지고 계셨던 분의 피보험자의 자녀분이요. 아직 미성년자로 지금 되어 있고요. 예. 또 혼자서 양육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기치 못하게 불의의 사고로 우리 피보험자님이 만약에 사망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이 사망보험금이 누구한테 갈까요? 그러게요. 어떻게 예. 되는 건가요? 그렇게 그러면? 되면 자녀분한테 가면 너무도 좋은데 예. 이럴 때는요. 친권자, 그러니까 뭐 이혼을 하고 좀 전 예. 남편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놓지 않은 상태에 이렇게 계속 증권을 유지하고 계시게 되면 나중에 내가 원치 않은 사람한테 불합리하게도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도 이걸 꼭 지명을 해 놓으라고 하는 권고사항이기도 해요. 예, 많은 전문가 분들이 이 부분 꼭 짚고 넘어가시더라고요. 특히나 예. 종신보험이나 사망보장이 있다라고 예. 하시면 반드시 좀 지명을 해 놓으셔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으세요. 그리고 또 이제 수익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의 권한으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좀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보시면요, 이 증권의 구성을 좀 볼게요. 주계약과 네. 여러 가지 특약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주계약 부분 보시면 사망보장이잖아요. 예. 이 사망보장 안에 지금 보시면 케어프리 보험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보시면 발생했을 때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보험 자금이 좀 틀리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케어프리 보험금이라는 거는요. 예. 상품명에도 있듯이 CI 보험에 선지급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케어프리 보험 자금이 지금 뭐예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근데 같은 맥락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CI 보험의 주계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선지급되는 예.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CI 보험이라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하고는 달리요.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그러니까 치명적인 질병을 진단을 받았을 때 사망보험금에서 일부분 선지급 받으시고 나중에 사망하시게 되면 나머지 잔액을 받아가는 보험 상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케어프리 보험금이라는 거는요. 중대한 화상 및 부식 그리고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받으실 수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중대한 질병 어떤 것들이 있냐면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그리고 말기 신부전증,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 또 여기에 루게리병, 중증 재생, 불량성 빈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암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요. 예. 침륜 파괴적인 증식이 있으셔야 되고 여기에서 또 1.5 종양의 크기가 1.5mm 이상 되면 암보험 진단자금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암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암에 대해서는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예, 요즘 나이가 드시면 뇌경색 좀 걸리시는 확률도 많으시고 급성심근경색 오는 경우도 확률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약관상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장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흔하게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CI 보험에서 항상 네. 문제가 되는 게 이 중대한 이 그렇죠. 부분인 것 단서 같아요. 조건이 예. 붙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중대한 수술 보시면요, 관상동맥 우회 수술, 그리고 보면 대동맥 인조, 혈관 치환 수술, 심장 예. 판막 수술, 5대 장기 이식 수술, 좀 되게 어렵고 어려운 수술 같죠. 약관이 네. 일반 분들이 보시면 분명히 이해가 좀 안 어려우실 것 되는 같아요. 부분들이에요. 예. 근데 이 어떤 수술이냐면요, 모든 게 절제를 해서 육안으로 보면서 수술할 수 있는 뭐 개흉이나 아니면 개복 수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수술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럴 때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뭐 카테터 수술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좀 큰 네. 질병이어도 수술을 이렇게 네, 뭐 종류에 직접 하지 않으면 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프리케어 보험금은 받기가 좀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LTC 보장 특약이 있으시잖아요. 예. 생명보험사에 유일하게 있는 담보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던가 아니면 중증 치매 상태일 때 지금 1,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일상생활 장애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예. 뭐 재해든 질병이든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뭐 휠체어라든가 부모 예. 아니면 뭐 의족 이런 걸 사용하셔서 이동을 하시는데, 혼자서는 그래도 혼자서는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경우. 근데 그렇게 해서도 혼자서 이동이 안 이동이 되는 힘든, 예. 경우. 그런데다가 여기 동시에 발생이 돼야 돼요. 보시면 식사하기, 화장실 가기, 목욕하기, 옷 입기, 그 중에 하나라도 동시에 같이 발생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90일 예. 이상 계속돼야 되고요. 또 90일 이후에도 앞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안 보인다라고 하실 때 받으실 수 있는 게 여기 LTC 보험 실제로 받기가 자금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쉽지는 않죠. 예. 네. 그리고 보시면 중증 치매 상태일 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증 치매라는 건 조금 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 CDR 척도 3 이상일 때는 받으실 수가 있는 건데, 예. 요즘에 치매보험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네. 분들이 준비하시잖아요. 네. 예. 그만큼 많이 요즘에 오래 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또 발병률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는 가능하면 이렇게 중증일 때 받는 것보다는 경증일 때부터 보험금을 받으시고 또 생활비까지도 받으신다 그러면 너무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예. 듭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특정상병 통원특약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특정상병이라는 거는요, 콜레라, 장티푸스, 또 파라티푸스, 시켈라증,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예. 좀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보시면 어려워요. 세균성 질환들을 말하는 거고요. 또 여기서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쉽게 뭐 재해로 인해서 상해 이렇게 발생했을 때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길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타박상이 일어나고 하시면 물리치료 많이 받으시잖아요. 예. 이렇게 생활질환이 가볍게 일어날 수 있는 걸로 병원을 통원을 하시게 되면 통원비 10,000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 담보예요. 예. 그런데 이게 과잉 진료가 유발되다 보니까요, 보험사의 손해율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감원에서 이거를 판매 중지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져서 그럼 중지가 지금 된 예, 건가요? 2015년 예. 7월 예. 이후로 판매 중지된, 좀 너무도 좋은 담보인데 판매 중지된 담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보시면 질병, 특정 질병 수술 특약이 있으신데, 여기 보시면 특정 질병이라 그래서 암이라든지 우리 소외감 있잖아요. 예.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그리고 경계성 종양, 그리고 4대 중증 질병, 뭐 뇌라든지 뇌, 심장, 간, 폐, 뭐 이런 쪽으로 수술을 하시는데, 수술 방법에 따라서 지급하는 또 게 좀 나눠지는 틀려집니다.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관열로 만약에 수술을 하시게 되면 300만 원, 그리고 비관열이 뭐 내시경 수술이라던가 카테터 수술, 신의료 수술을 하시게 되면 100만 원 보장을 받으시는데, 여기서 관열이라는 거는요, 절제를 해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수술을 했을 때 경우에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예. 그런데 보시면 대뇌신경이라든가 대뇌 내시경이라든가 또 이제 흉곽경 수술, 그리고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뭐 크게 열어서 절제를 해서 보는 부분은 아니지만, 수술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관열 수술에 해당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이제까지 설명했던 모든 담보들이요, 지금 3년 갱신으로 되어 있어요. 3년마다 평생 오르는 거예요? 예.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근데 예. 이 오르는 보험료를
단순히 뭐 20년, 30년만 불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보장받는 100세까지 보장을 받겠다, 80세까지 보장을 받겠다 그러시면 그때까지 계속 납입해야 되는 이 부분 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예. 계시잖아요. 예. 그렇게 그래서 이제 갱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 초기 보험금이 상당히 저렴해요. 저렴하다 예. 보니까 그런 거를 잘 생각을 못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총 납입 보험료를 따지자 보면요. 비갱신보다는 갱신형 보험료 납입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담보들을 준비를 하실 때는 갱신보다는 비갱신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 지금 사망자 수익자가 지금 법적 상속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좀 가능하면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지명을 해 놓으셔서 좀 변경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종신보험인데 주계약 부분에 대해서 좀 최소한으로 좀 줄이시고 예. 또 갱신되는 담보들을 삭제하시는데 좋은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통원특약은 제외를 하시고 또 여기에 실손 의료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 갱신 담보를 좀 삭제를 하시고 유지를 하시고요. 또 여기에 보시면 단서 없는 진단금 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데 손해보험사에다가 조건이 없고 단서가 없는 일반 진단금을 좀 준비를 하시되 여기에 수술비까지 포함해서 같이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치매보험도 경증에서 또 생활비까지 나오는 그런 치매보험을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나중에 노후에 좀 더 든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홍지연 전문가와 함께 H사의 CI 보험 1종에 대해서 증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보험 증권안에 참 어렵게 보이는 내용이 많은데요.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풀어주시니까 이해가 됐던 것 같고요. 자, 보험을 가입하고 또 유지하는 것도 중요를 하지만, 자, 이렇게 점검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자, 이렇게 증권 보내주시고 확인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남겨주신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살펴보죠. 자, 5874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납입한 보험료를 세금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자, 홍지연 전문가님, 이 부분 어떨까요? 예, 당연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1년간 내가 낸 보험료를 보시면요, 만만치 않은 금액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낸 보험료에 대해서 연말정산 때, 예, 세액공제로 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보장성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거에 대해서 12% 정도 보장을,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보시면 연금 저축 같은 경우에는요,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제 소득 금액에 따라서 다르게 네,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예. 지금 근로소득이 5,500만 원 미만일 때, 그리고 종합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일 때는 주민세를 포함해서 16.5% 이렇게 되고요. 또 이제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상, 그리고 종합소득이 4,000만 원 이상일 때는요. 13.2%를 공제를 예. 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부가 연간 총 급여가 5,500만 원 미만이다라고 예. 하시면 각각에 대해서 연금저축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1년에 400만 원, 400만 원, 그러면 합하면 800만 원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5,500만 원 미만일 때는 16.5%를 공제를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800만 원에 대해서 16.5%를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132만 원 정도를 돌려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보험료도 매번 내다 보면 참 작은 돈이 아닌데 연말정산 통해서 환급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하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네. 예, 저희가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예,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예, 시청자님. 네. 예, 저희가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네. 예, 어떤 고민 좀 있으실까요? 지금 그 아들 보험이 4개가 있는데 예.
지금 나가고 있는 그 보험료도 조금 부담스럽고 거기에 이제 또 거기에 보상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 해서요. 아, 보험료가 살짝 지금 부담이 되시는 상태신 거죠? 네. 아드님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22살이요. 20대 초반이신데 지금 34만 원 넘게 좀 납입을 하시니까 부담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보험료 좀 어느 정도 줄어들면 괜찮으실 것 같나요? 일단 한 20-30만 원대만 돼도 그 정도면 조금 부담이 없으실 것 같고요. 네. 보장을 잘 받아야 될 텐데 혹시 가족력 같은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아직은 따로 그런 건 없으시고요. 특별하게 없고요. 네. 그런데 뭐 아드님 위해서 참 많이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지인분께 뭐 다 가입을 하신 건가요? 예전에 들었던 우체국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 갔다가 든 거고요. 예. 여기다 이제 나머지 이제 한 7년 전쯤에 들었던 건 이제 지인 통해 가지고 가입을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이근석 전문가님께 확인을 요청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20대 초반이신 아드님의 증권을 보내주셨네요. 먼저 우체국에서 어린이 보험 그리고 올커버 건강보험을 2002년도, 2004년도에 가입을 하셔서 이미 완납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양생명의 프리스타일 통합 CI 보험 그리고 현대해상의 하이라이프 퍼펙트 스타 종합보험까지 준비해 주셔서요. 월 납입되는 보험료 34만 원 정도 돼요. 자, 문의사항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들 보험 문의 주셨는데요. 자, 뭐 보험료 부담도 좀 된다고 하시는데 좀 여러 가지 좀 확인을 받아보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질문도 드릴 것 같은데요.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질의사항은 제가 앵커 통해서 좀 내용을 들었고요. 우선은 그 이제 보험료를 이제 줄이는 부분이 이제 솔루션이 하나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최근에 아드님이 어떻게 뭐 다쳐졌습니까, 혹시라도요? 미끄러 넘어져가지고 예.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네.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 허리 디스크라고 진단을 내려주셔가지고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죠? 네. 그럼 지금도 좀 불편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한 몇 개월 지났는데도 계속 불편해서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은 이 정권 4개 하고 그다음에 그 디스크 부분까지 제가 좀 솔루션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우체국에 이제 2002년도하고 2004년도 각각 2개의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이 보험들은 이제 아드님이 아마 중학교 때 정도 가입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보니까 5년 납이니까 이미 납입은 끝났고 다만 이제 보장만 남았는데 그 보장 기간을 좀 말씀드리면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22세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보장이 거의 끝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올커버 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세까지 아직 보장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험료는 이제 36,400원하고 62,400원이고요. 우선은 이 보험들 간단하게 제가 보장 내역에 대해서 좀 살짝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은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암 진단비 같은 게 1,000만 원이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애, 조금 전에 이제 디스크 말씀하셨는데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리겠는데, 요 장애가 이 우체국 보험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4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거라서 이 급수 장애입니다. 1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데 마침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는 6급의 평가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게 되면 이제 수술비가 나가고, 그 다음에 입원하게 되면 입원비가 하루 2만 원 정도 나가고, 또 장기 입원했을 경우에는 90일 한도로 또 3만 원씩 나가는 그런 급부가 있고요. 참고로 이제 사망하게 되면 이제 기납입 보험료가 지급되는 그런 게 이제 우체국 어린이 보험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올커버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암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뭐 이런 허혈성 심장 질환 이런 걸 보장하겠죠. 그래서 주요 보장을 보면은 고해감 같은 경우에 이제 2천만 원이고, 여기도 이제 장애 치료 자금이라 그래서 아까 디스크 말씀하신 그 6급에 또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암이 1,000만 원이고, 그리고 수술 이제 1종에서 3종까지 이제 30, 50, 200만 원씩 나가는 특약이 있고, 그다음에 골절비가 30만 원 이렇게 가입된 보장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험들은 만기가 지금 보험료 납입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보장만 남아 있으니까 계속 가져가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험이 이제 동양생명의 프리스타일 통합 CI 보험인데, 아까 좀 전에 이제 홍지연 전문가께서도 이제 CI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간에 CI라는 거는 이제 범위가 좁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사람도 아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보험에서 이제 특징적인 거는
주계약을 보면 사망했을 경우에 1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드님이 사망하게 되면 1억 5천이라는 사망보험금이 나오는데 아직 건강하고 또 앞으로 이제 경제활동하고 취업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보험료 부담이 좀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액을 하는 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예. 있고요. 그다음에 재사막, 재상해 특약 각각 1억씩 가입돼 있고 여기도 이제 고액 치료암이 2천만 원이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여기는 일반암이라든지 뇌 심장 쪽 같은 그런 담보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점이라고 좀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해상의 하이라이프 퍼펙트 스타 보험 이것도 이제 2012년도에 비슷한 시기에 가입했는데 이게 손해보험사 거거든요. 이제 좋은 거는 20년 동안 내는데 100세까지 보장받으니까 비갱신으로 쭉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가입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그 안에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 부분도 이제 상해 후유장에 이제 3% 이상이 2억이나 가입돼 있어요. 괜찮게 잘 가입돼 있는 겁니다. 지금은 뭐 회사마다 이제 또 누적도 작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시기에는 잘 가입돼 있는 담보라고 볼 수 있고 상해 사망 2억 돼 있고요. 이 상해 사망 부분도 사실은 상해가 제가 라이프웨이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발생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사고라는 게 또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제 예. 그런 거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좀 괜찮은 거라 보고 특히 하나 이제 여기 질병후유장애 제가 오늘 좀 터치했는데 질병후유장애가 있는데 1,000만 원을 가입돼 있는데 문제는 3%부터 발생하는 질병후유장애가 아니고 80% 이상이거든요. 80%요? 예, 80% 이상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 이동 동작부터 해가 음식 그냥 들어 누워 있는 상태. 이러니까 예. 되게 담보 상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진단 수술 각각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그 두 개 보험은 이제 완납됐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 지금 CI 보험을 27만 원 정도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시청자님 혹시 그 주계약 1억 5천을 받기 위해서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가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것까지는 계산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27만 8,100원 중에서 19만 3,500원 정도가 주계약 1억 5천을 사망을 이제 자녀분 사망에 대한 보험료가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억 5천을 만약에 뭐 7,500만 원 정도는 50% 감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 금액이 19만 원, 그 20만 원으로 치면 10만 원 가까이 줄일 수가 있고요. 만약에 3분의 1로 줄이면 예를 들면 사망 보장을 1억만 가지고 가고 5천만 원을 감액하게 되면 그 보험료는 그 비율대로 또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6만 한 4,500원 정도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제 생각은 이제 3분의 1로 줄일 건지 아니면 2분의 1로 감액할 건지 이 부분은 한번 추가적으로 좀 상담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해상의 하이라이프 퍼펙트 통합보험은 한 6년 정도 지나셨는데 이거는 이제 100세까지 보장받으니까 저는 계속 그 유지하는 게 좀 좋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그 보장 담보나 이 보장의 크기 이런 게 이제 암 진단비하고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신장 부분에 대해서 좀 담보가 없는 게 좀 아쉬운 거로 판단이 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예. 잘 들으셨죠? 네네. 자, 아드님 보험이요. 완납되신 건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예. 자, 보험료 좀 부담된다고 하셨는데 동양생명의 CI 보험에서 살짝 조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리모델링 플랜 좀 이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살짝 더 들어보세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네 가지 보내주신 그 정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쭉 정리를 해보면 우선은 네 가지 그 보험 정권 중에서 암 진단비, 특히 일반 암 진단비 부분에 대해서 그 가입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조금 젊었을 때 지금 이제 한 22세 정도 되셨으니까 이제 졸업하고 이제 사회 취직 이런 걸 준비하신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는데 가급적이면 이때 일반암을 한 5천만 원 정도 지금 젊었을 때 가입하는 게 보험료 측면에 좋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 이제 손해보험사, 특히 이제 생명보험사 쪽에서도 조금 그 담보들이 이제 판보되고 있는 그 뇌혈관 질환하고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 질환 부분에 대한 그 담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좀 준비하고 특히 또 이 질병후유장애 부분까지 제가 해보면 손해보험사에 그 종합보험으로 20년 납으로 100세 만기까지 가져가시면 참고로 이거는 이제 그 표준형이 아니고요. 일반형이 아니고 이건 무해지형입니다. 예. 그래서 시청자님 그 무해지형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보험료 납입 기간 동안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 유념해 보시면 되고 다만 보험료가 되게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해 사망하고 후유장애 각각 1억 하고요. 그다음에 질병 후유장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3%부터 100%까지도 2천만 원. 그리고 암 진단비 3천, 특히 또 유사암 같은 경우에 이제 갑상선암부터 기타 피부암 이런 것도 2천만 원까지 요즘 이제 가입 금액이 올라갔거든요. 그 부분하고 뇌혈관 질환하고 허혈성 진단 질환 범위가 넓은 부분 이 부분 각각 2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하고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에 수술했을 때 또 1천만 원. 하고 또 질병 수술비 50만 원 정도 가져가면 이 보험료가 총 68,11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해지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험료가 이렇게 적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하시면 물론 이제 보험료가 이제 두 건은 한 98,000원 정도는 완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없고 나머지 이제 한 34만 원 정도 보험 중에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그 의견을 제시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감액을 50%할 건지 아니면 3분의 1로 할 건지 그 부분을 조금 판단을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줄어드는 그 보험료만큼 해서 이 손해보험사에 지금 아드님 담보로 좀 부족한 부분을 조금 설계가 가져가는 게 좀 미래를 대비하는 부분에서 현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이해하셨죠? 네. 자, 살짝 조절해야 되는 부분은 방송 끝나고 또 따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자, 우려하셨던 아드님 디스크나 또 3대 진단비까지 채워서 실제 아드님께서 좀 보장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렸고요. 이렇게 물려주시면 나중에 아드님께서도 만족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문가님께서 살짝 더 말씀 주신다고 하네요. 네. 신청자님,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이제 아드님 넘어지셔가지고 디스크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진단 받으셨다 그러는데 그 부분을 요 이제 4가지 보내주신 정권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의견을 제시해드리면 우선은 그 어린이 보험에서는 주간반 탈출증이 약간의 주간반 탈출증이 6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200만 원 정도 담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험에서도 역시 6급으로 2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양생명 부분에는 그 재특약이 1억이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2005년도 4월 1일 이후로 가입하신 그 정권에서는 10% 장애지급률을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유의하신 부분은 뭐냐면 아드님 지금 디스크 진단이 영구장애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한시장애라 그러면 지금 그 현대해상의 그 보험도 있는데 하이라이프 퍼펙트 스타에도 상해 후유장애가 3%부터 2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10% 장애를 끊으면 2억에 10%면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 2천만 원을 다 받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제 한시장애가 나오면 그 2천만 원의 20%인 400만 원이 지급될 수 있고요. 만약에 영구장애가 진단이 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의사가 그 치료한 의사 또는 뭐 수술을 하셨으면 수술한 의사가 그 사고 관여도라 그래가지고 그 넘어진 사고가 아드님 허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그 관여도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관여도는 0%부터 100%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지참하셔가지고 진단 후유장애 진단서가 나오면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어떤 보험금을 일부 수령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혹시 그 동양생명 거를 줄이더라도 그 디스크를 받는 거는 문제가 없나요? 네. 그거는 이제 주계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19만 3,500원에서 50% 할 건지 3분의 1, 30% 정도 감행할 건지를 좀,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재장애 특약가 1억은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각각 담보가 다르고 거기에 각각 보험료를 내고 계셨기 때문에 보장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시청자님. 전문가님께서 특별히 더 꼼꼼하게 좀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1905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현재 말기 신부전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제 증권에 고도 후유장애 특약이 있는데 여기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홍지훈 전문가님, 이거 청구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투석을 하시고 계시고 주변에서 예. 얘기를 많이 들으셨나 봐요. 예, 예. 그래서 후유장애 특약을 있으면 뭐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셨던 것 같은데 예, 예. 이렇게 고도후유장애 특약은요 80% 이상이 돼야지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장애지급률. 그런데 지금 신장 투석을 하셨을 경우에는요 75%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서 이거 하나만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한 가지 질병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장애 합산으로 해서 이제 보장은 받을 수가 있으세요. 근데 예. 지금 이렇게 신장 투석을 하시는 경우에는요, 예. 시력 저하라든가 아니 다른 합병증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시력 저하 같은 경우에는 0.2 이하. 예.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교정 시력이 0.2 이하라고 되신다 그러면 한 5% 정도 장애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같이 합산해서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신장 투석 하나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예.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안 돼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네, 아쉽네요. 이렇게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궁금증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문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150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암보험에서 전이암의 경우에는 원바람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던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자, 이근석 전문가님,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이 문구 약관에 있는 내용인데 예. 내용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전이암의 경우에는 원바람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말은 어떤 내용이냐면 기존에 내가 뭐 갑상선 암이 있는데 그 갑상선 부위에서 또 다른 암으로 유방암이나 이렇게 전이 돼 가지고 예. 발생한 암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럼 그 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거냐 이 부분인데요. 예. 약관에는 2011년 4월 이후로는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보험회사 약관에서 이 원발 부위 기준이 들어와 있어요. 약관에. 예. 그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원발 부위라고 돼 있고 갈로 열고 최초 발생한 부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발생한 부위의 암이 어느 것을 따져보겠다는 내용이에요. 예. 쉽게 이야기하면.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지금 이 문구 있지 않습니까? 전이암의 경우에도 원바람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금 이런 문구들에 대해서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판매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 고객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하라는 내용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는 이런 문구가 있어서 최초 발병한 부위를 따져가지고 보험금을 지급 여부를 판단해서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판례 같은 경우에는 또 판매하는 쪽에 보험회사 쪽에 또 엄격하게 상세하게 설명하라는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예. 소비자를 보호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험회사하고 부분에 좀 첨예하게 이래 붙어 있는 부분인데 이 핵심은 뭐냐면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발생한 그 암이 거기에서 전이된 암이냐 아니면 새롭게 생긴 암이냐 그것만 따져보면 이건 명확하게 좀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렵게 느껴지셨을 부분 좀 해결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023153-2666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더욱더 유익한 보험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